There is an epidemic where people don't have proper architecture on their face. Their jaws, their nose, dental arches are too narrow. You can look at the older skulls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y didn't have this shrinkage. What can we do to get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Dr. Sandra Khan, orthodontist, physical anthropologist, who was the co-author of the book Jaws. 산드라 칸은 스탠퍼드 및 버클리 대학교에서 여러 연구를 수행한 두개 안면 분야의 전문가이자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치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무턱, 부정교합, 돌출입 등의 얼굴형 문제는 유전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초기 인류는 이러한 얼굴 문제를 거의 겪지 않았지만 인류 문명 발전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현대인들이 얼굴형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부작용의 원인을 치료하면 보기 좋은 얼굴형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저서 얼굴 습관의 힘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앤드류 후버만 교수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에 찬사를 보냈는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3세대에 걸친 얼굴형 변화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할아버지는 잘 발달된 얼굴형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가 내려갈수록 얼굴형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는 치아와 안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돌출입 및 무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구조는 유전자의 작품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굴 및 턱 구조의 특정 측면은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발달되는 매우 가변적이며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호흡하는가, 혀를 어느 위치에 두는가 등의 문화적 습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의 얼굴을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얼굴형의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현대에는 흔히 보이는 얼굴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뮤 박사는 현대인의 95%가 치아 배열에 이상이 있으며 30% 이상은 치과 교정 치료가 권장되고 50%는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부정교합, 돌출입, 무턱 등의 얼굴형 문제는 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환경이 턱 발달에 중요합니다. 턱이 잘 발달되면 우리는 넓은 위턱에 비교적 좁은 아래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턱 구조는 올바른 구강교합을 가질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위 이미지는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두개골입니다. 부정교합 없이 치아가 가지런히 나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인류 화석 기록의 최고 전문가인 리처드 클라인은 부정교합이 있는 초기 인간의 두개골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 다니엘 리버만 교수도 원시 수렵 채집인의 치아는 거의 모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다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인류는 턱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만 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인류 문명 발달의 부작용으로 이 환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널찍한 턱 공간은 치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널찍한 턱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단단하고 질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씹게 되고 더 많이 씹을수록 성장기의 턱이 적절하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턱은 석기시대의 음식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석기시대에는 주로 거친 고기와 덩이줄기류, 견과류, 과일 등을 먹었는데 이를 삼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씹어서 턱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혁명은 인류의 식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농업혁명 이후에는 쌀밥 등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보다 단단한 음식을 작게 조각 내 접시에 담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문화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에서 점차 부드럽고 씹기 편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로 씹는 일은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으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와 부정교합이 급증했다고 추측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기고 거친 음식은 잘 먹지 않으며 햄버거, 스튜, 수프, 빵 등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턱은 더 작아졌고 치아가 서로 잘 맞지 않아 삐뚤삐뚤해지는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전통적인 환경에서 살다가 산업화된 음식이 많은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이주한 두 형제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잘 발달된 치아를 가진 형과 달리 오른쪽에 있는 동생은 부정교합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생이 더 어린 나이에 이주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자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음식을 많이 씹어 먹는 것입니다. 산드라 칸은 부드러운 음식의 경우 최소 15번은 씹은 후 삼키고 딱딱한 음식의 경우 20번은 씹은 후 삼키는 것을 권합니다. 인간의 턱은 음식을 씹어 먹을 때 올바르게 자라도록 DNA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소한 행동 같으나 올바른 구강 안면 발달에 중요한 행위입니다.
턱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강 자세와 호흡법은 위아래 치아가 살짝 맞닿고 혀를 입천장에 둔 상태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상악골과 하악골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혀를 입천장에 두게 되면 악궁이 U자 모양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구강천장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윗턱과 아래턱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로 얼굴의 상하, 좌우 비율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이들이 입으로 숨쉬는 구강호흡을 합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혀를 구강 바닥 쪽에 둔 상태로 자주 입을 벌리고 있게 됩니다. 혀가 낮게 놓여 있으면 상악궁을 지지하지 못해 턱 공간이 좁아지고 부정교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주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상악골과 하악골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수직적으로 길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강호흡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시작한 이후로 흔해졌습니다. 농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자주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기 편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건물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니 수많은 아이들이 코 막힌 증상을 앓게 되었습니다. 코가 막히니 자연스럽게 구강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염 등의 비강호흡을 막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집과 같이 밀폐된 공간의 위생을 신경 쓰고 코감기 전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손을 꼼꼼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산드라 칸은 비강호흡을 위한 두 가지 훈련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세는 훈련입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1부터 60까지 세는 것입니다. 매 숫자 사이에 잠시 쉬고 위아래 치아와 위아래 입술이 딱 한 번 서로 맞닿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5까지 센 후 코로 숨쉬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이런 훈련을 적어도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늘 코로만, 그리고 오직 5까지 셀 때마다 합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코로 해도 좋고 큰 소리로 숫자를 셀 때는 자연스럽게 입으로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읽는 훈련입니다. 끊어읽기를 잘하는 건 역시 코로만 숨 쉬는 것을 훈련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5분에서 20분간 큰 소리로 읽 때 쉼표가 나올 때는 잠시 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상적인 턱, 얼굴, 기도 발달의 경우 태어나서 처음 10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올바른 구강 자세, 비강호흡,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 행동들은 그 효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턱 근육이 발달해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는 혀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 비강호흡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음식을 덜 씹어 먹을 경우 턱 근육이 처지게 되며 그 결과 운동 부족으로 약해진 턱 근육 때문에 입이 벌어진 채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른 얼굴형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산드라 칸의 저서 얼굴 습관의 힘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 채널에 70만 조회수를 기록한 나도 모르는 사이 얼굴을 망치고 있던 습관들에서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소개한 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This is a wild book called Jaws, A Hidden Epidemic by colleagues of mine at Stanford. 영상 초반에 간략히 언급해드렸지만 수많은 전문가 및 지식인들이 추천하는 책으로 올바른 얼굴형 발달을 위한 많은 근거와 사례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성장기의 아이들이 올바른 얼굴형을 갖기 위한 습관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면장애를 야기하는 호흡 문제 개선법, 모유 수유의 중요성, 올바른 얼굴형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여러 체크리스트 등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얼굴 습관의 힘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